물가가 꺾일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벌써 석 달째 3%대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올 하반기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입니다. 추석이 지난 지 한참인데 농산물값 고공행진이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과 가격은 70% 넘게 올랐고 상추는 40%, 파는 24% 이상 값이 뛰었습니다. 이맘때쯤이라면 수확기를 맞아 공급이 늘고 가격은 안정화하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에는 이제 9월에 비해서 이제 기상 여건이 조금 완화되면서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하락폭이 이상 기온 효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물가 안정세를 주도했던 건 석유류 가격. 10월에도 1년 전에 비해선 1.3% 내리긴 했지만 중동 전쟁 여파의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며 전달과 비교하면 오히려 1.4% 올랐습니다. 이처럼 고유가와 이상기온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에 물가 상승률이 4%에 육박하게 되자 정부는 다급해졌습니다. 자칫 물가가 반도체 업황 회복과 수출 플러스로 탄력을 받고 있는 경기 반등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서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장바구니 물가지수와 먹거리와 의류 품목까지 크게 오르면서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감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대로라면 정부가 제시한 연간 올해 물가 목표치인 3.3%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 한국은행도 최근 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지난 8월에 전망했던 연간 3.5% 물가 경로마저 웃돌 것이라는 암울한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경제부 김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김 기자, 사실 설마 했는데 10월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9월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 성장률이 0%대인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기온과 맞물려 농산물 값이 크게 올라 9월보다 물가 상승률이 커졌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격화하면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고유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름세인 물가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하면 고물가,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경기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 그런 면에서 2023년 한국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 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고 경기가 침체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상승률 자체는 많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기대만큼 못 미친 거지 경제 성장률이 아예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고물가 우려가 커진 것에는 모두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정부와 한국은행 역시 고금리 속 이 계속되는 고물가 국면에 대해 상당한 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이 물가 안정을 두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당초 정부는 10월에는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부랴부랴 물가 안정 대책을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겨울을 앞두고 고물가 리스크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난방비와 김장비에 관련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추, 무 등 14종 김장 재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 원을 투입하여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 시설에 포함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 규모의 정부 지출로도 물가를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부 지출을 지금 늘리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구축 효과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는 적고요. 통화 정책의 기조 전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어려운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걸로.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최소화해서 긴축적인 재정 정책으로 물가를 먼저 떨어뜨린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들어보니 이제 고물가 시대가 상당 기간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이 정부와 하느니 목표로 하는 이 물가 달성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으니 고금리 국면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물가 전망에서 올해 하반기 물가를 3.0%, 연간 3.5%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연간 2.4%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해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년 중반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었는데요. 최근 물가 오름세가 내년 이후 지속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도 물가 안정 목표를 주된 과제로 하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를 열어둬야 한다는데 사실상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오늘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도 동결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금리 인하 시점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내년 2에서 3분기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경제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